자, 한국 시간 수요일 새벽이면 A매치는 모두 마치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유럽 리그가 시작이 되죠. 토트넘은 입스위치전 패배 하나로 정말 분위기가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손흥민 때문에 어떻게 저렇게 좀 토트넘이 관심을 받고는 있었지만 지금은 관심도 마저 급격하게 추락해 버렸습니다. 토트넘의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손흥민은 아직 건재하고 손흥민이 캡틴으로 있는 토트넘인데 살아날 기미가 좀 보였으면 하는 바람 때문입니다. 정말 객관적으로 토트넘이 승점 3점을 얻고 경쟁팀들이 승점 3점을 얻지 못하면 토트넘이 3위입니다. 네. 토트넘이 그렇게 못한다고 하면서도 순위에 걸맞는 지금 성적이라고 하는데 막상 현실은 3위 첼시와 승점 3점 차이입니다. 분명한 건 이게 팩트예요. 네. 그럼 토트넘보다 높은 순위에 있는 팀들이 어쨌든 무너져야 하잖아요. 아스날이 다크호스 노팅엄과 홈에서 붙게 됩니다. 노팅엄이 아스날마저도 무승부 이상을 만들면 그땐 진짜 다크호스로 인정해야죠. 노팅엄의 몇몇 선수들은 올 시즌 베스트 11에도 뽑힐 수 있다고 평가받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아스날은 주요 국가대표 선수들이 쉬게 되면서 제대로 충전 중이라서 승리 확률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첼시는 하위권 팀을 만나기도 하고 아스톤 빌라는 하위권 팀과 경기인데 또 홈 경기입니다. 토트넘이 순위 상승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문제는 토트넘이 승점 3점을 얻게 되는 것 자체가 더 어려운 상황이죠. 상대가 맨시티 원정이니까요. 토트넘의 12라운드가 맨시티 원정이니까요. 오히려 맨유가 입스위치를 상대하게 되는데 맨유에 새로 부임한 아모린 감독 때문에 선수들이 자극을 받게 되어서 승리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이 한 경기로 맨유와 토트넘 순위가 뒤바뀌어질 확률이 더 높은 상황입니다. 확률이 높은 거지 결과는 알 수 없습니다. 입스위치가 승리하는 순간 강등권 싸움은 더 치열해지겠죠. 솔직히 맨유가 토트넘과 역전될 확률이 더 높은 상황이죠. 감스트님께서 행복해할 상황. 이 긴박한 순간을 어떻게 버티고 기다려야 할까요? 우선 토트넘 선수들 중에 국가대표로 차출된 선수들의 활약상이 도움은 되겠죠. 부진하고 벤치에 있을수록 더 답이 없다일 텐데 그래도 좋은 활약하고 있다고 하면 그 폼이 계속 유지될 수 있으니까요. 자, 비수마부터 좀 보겠습니다. 토트넘 호스퍼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알 수 있었는데요. 비수마가 말리 국가대표로 선발 출전했는데 상대가 모잠비크였습니다. 이 모잠비크와의 조별 예선에서 1, 2위를 지금 다투고 있었죠. 이 경기를 이겨야만 1위를 하고 1위로 마칠 수가 있게 되는 중요한 경기였습니다. 비수마가 선발 출전했고 이 경기에서 비수마는 공격수로 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의 전반 19분에 말리의 결승골이 나오게 되었는데 이 골을 비수마가 어시스트를 한 거죠. 전반 19분 상황에서 박스 바로 밖에서 골대와 20m 정도 되는 거리였습니다. 패스를 주고 받는 중에 상대의 태클에 넘어지면서도 좁은 공간에서 비수마가 좋은 패스를 넣어주었고 동료 선수가 살짝 드리블을 치더니 그대로 중거리 슛을 넣었습니다. 이 골이 결승골이 된 거죠. 비수마는 90분 풀타임을 뛰었고 경기에서 가장 많은 드리블을 한 에이스였고 3개의 기회 창출, 3개의 슈팅, 69개의 볼터치를 냈고 파이널 서드에서도 6개의 패스를 시도했습니다. 토트넘에서는 수비형 미드필더이지만 말리에서는 완전히 팀의 에이스 공격수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아직 비수마는 한 경기를 더 치러야 합니다. 그리고 포로는 3경기 연속 스페인 국가대표로 선발 출전을 했습니다. 포로가 많은 팬들에게 질타를 받고 있지만 실제로는 스페인에서 카르발 대신이지만 현재 주전 풀백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경기에서 출전해서 전반 12분에 공격수에게 예리한 패스를 넣어주면서 어시스트를 올릴 뻔했는데 페레즈가 골대를 맞춰버리면서 어시스트가 무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비록 공격 포인트는 기록하지 못했지만 89%의 패스 정확도와 2개의 기회 창출, 4개의 클리어링을 기록했습니다. 스페인 매체 스포르트에서는 포로의 경기력을 인상 깊었다고 칭찬했고 문도 데포르티보에서는 카르발이 없을 때 스페인 대표팀에서 선발로 충분히 활약할 수 있음을 증명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아스는 영국에서 그는 공격적인 경기력이 크게 향상되었고 수비에서는
위치를 빠르게 회복하는 뛰어난 속도로 자기 역할을 해내고 있다. 대표팀에 처음 합류했을 때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제는 카르바알의 좋은 대세자가 될 수 있는 실력을 갖추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스페인은 현재 FIFA 랭킹 3위입니다. 네. 좀 믿기지가 않죠. 토트넘은 현재 포백이 스페인, 아르헨티나, 네덜란드, 이탈리아의 국가대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감독 문제일까요? 네. 그리고 클루셉스키는 중요한 경기에서 승리하고 난 후에 인터뷰를 했는데 슬로바키아가 선제골을 넣은 후 경기를 지연시켰지만 후반에는 우리가 경기를 지배하면서 2대1로 역전할 수 있었다. 정말 중요한 승리였고 우리가 훨씬 더 좋은 팀이었다 라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맨시티전을 앞둔 상황에 대해서도 최고의 팀들과 경기를 하는 걸 좋아한다. 그런 팀들을 이기면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된다. 네. 그러면서 토트넘은 클루셉스키를 자랑하더만요. 맨시티 원정에서 클루셉스키는 3년 연속 3경기 연속 토트넘 데뷔 후 모두 득점을 했습니다. 클루셉스키가 출전한 7경기 중에서 3승 1무 3패를 기록하고 3골 4도움을 기록하면서 손흥민과 함께 맨시티 킬러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네. 벤 데이비스와 존스는 웨일즈 국가대표인데 벤 데이비스는 터키와의 경기에서 무실점에 기여했고 존스는 무득점에 기여를 했습니다. 네. 벤 데이비스에게 존슨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 그 질문이 토트넘에서는 득점이 많은데 웨일즈에서는 왜 저러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네. 실제로 존슨은 국가대표 31경기에서 4골에 그치고 있습니다. 공격수인데 100경기라고 환산하면 지금 15골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솔랑케도 국가대표로 두 번째 경기에서 후반 마지막에 출전을 하면서 몸 풀기는 했습니다. 네. 솔랑케에게는 아마 좋은 휴식 기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국가대표에 뽑히지 않는 선수들도 그냥 쉬는 거 아닙니다. 훈련도 하고 자신의 부족한 부분도 보강하기도 하죠. 네. 그런 선수가 있죠. 메디슨 700억을 들여서 데려왔건만 작년 반짝 3개월 잘하고 이후부터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브인 스포츠에서도 지금처럼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지 못하면 내년 초에 미래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메디슨의 플레이 스타일이 엔지 감독과 맞지 않는다는 평가였습니다. 사르는 경기에서 승리하면서 인터뷰를 했는데 한때 손흥민과 라이벌이었던 사디오 마네를 언급하게 되었습니다. 마네가 세네갈 출신이다 보니까 사르는 자신이 성장하는데 마네의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당연히 그런 질문이 오면 국가대표 선배님인데 좋은 영향을 받지 못했다고 할 리가 없죠. 네. 드라구시는 선발 출전해서 포기하지 않는 집념으로 실점 직전에 막아내기도 했는데 경기가 중단되면서 재경기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한 선수 때문에 이 컨텐츠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비카리오 토트넘의 수문장인데 우리 비카리오를 믿어야 하는 거 맞죠? 비카리오가 토트넘 이적하고 난 후에 겹경사로 국가대표로도 차출이 되고 있고 이번에는 엄청나게 중요한 경기에서 선발 출전하기도 했습니다. 이탈리아가 조 1위를 달리고 있었고 2위가 프랑스였는데 이탈리아가 이 경기를 비기거나 1점 차로만 져도 이탈리아가 1위로 8강에 진출하고 프랑스는 플레이오프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에서 이탈리아가 그것도 홈 경기였는데 프랑스에게 3실점을 해버리면서 1대3 패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충격 패배라고는 볼 수는 없겠죠. 프랑스가 그저 그런 팀도 아니고. 그런데 이 실점이 뭔가 좀 아쉬운 거죠. 풋볼 이탈리아에서도 비카리오를 겨냥했는데 최근 2경기에서 모두 세트피스 상황에서 4실점을 했다고 하고 이탈리아의 최근 6실점 중에 2경기에서 4실점이 비카리오, 4경기에서 돈나룸마가 2실점이었다고 합니다. 이는 토트넘에서도 세트피스에 대한 고민거리인데 국제 무대에서도 문제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과의 경기에서도 세트피스, 프랑스와의 경기에서도 코너킥 실점, 프리킥 실점, 마지막 3번째 헤딩 실점도 좀 뭔가 아쉬웠죠. 비카리오도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면서 본인 때문에 고전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토트넘에서 비카리오 괜찮은 거 맞나요? 딱 몸값만큼의 선수인 것 같은데 세트피스가 꼭 수비수들, 감독의 문제가 아니라 비카리오의 위치 선정과 방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거죠. 비카리오의 망연자실 표정. 가장 큰 실점은 결국 코너킥 실점일 텐데 공중볼이 왔을 때 판단 능력이 매우 부족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직도 아스날 맨시티에게 코너킥에서 실점했던 거 잊을 수가 없는데 설마 진짜 이번 맨시티전에서도 그런 실점 일어나진 않겠죠? 지금 누구를 비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겠죠. 네. 똘똘 뭉쳐야 합니다. 수요일까지 선수들의 상황들 보죠. 그리고 손흥민도 멀티골 파이팅. 이상 흰수염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